여보, 뭐 스마트워치? 아, 그렇게 안 비싸. 가격 8만 원이면 가성비 좋은 거 사지. 알았어, 주문해 놓을게. 잠깐만. 샤오미? 여보 거 스마트워치 왔다. 어때? 괜찮지? 중국 거 중에서는 샤오미가 제일 좋은 거. 여보도 알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스마트워치입니다. 사실 제가 스마트워치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기독들은 제가 쓴다고 사고 안 쓴다고 안 사고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도 굉장히 여러 개를 사댔었는데 이 제품은 꼭 리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제품들도 결제를 일단 하고 나면은 배송까지 한 1, 2주 정도 걸리고, 그리고 또 배송이 오고 나면 뭔 신제품이 그렇게 계속 등장을 하는지 왔다 그러면 신제품이 또 나와요. 다른 신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제품이 돼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면 이상한 제품이 돼버리죠. 그러기를 굉장히 여러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라진 아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요, 이미 어메이즈핏 GTS2 미니 때문에 나오자마자 인기가 사그라드는 그 녀석, 한국에서 대륙의 브랜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샤오미의 미워치 라이트라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아시다시피 어메이즈핏 GTS2 미니보다는 이 제품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미워치 라이트가 5만원 정도, GTS2 미니가 약 8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사실 꽤 납니다. 뭐 3만원이야 뭐가 큰 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게 이제 치킨으로 따지면은 2마리 세트 값이고요. 원래 이 녀석 가격이 5만원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여기에서 3만원이다. 그럼 약 60%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3만원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메이즈핏 GTS2 미니에다가 2만원만 보태면은 녀석이 2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큰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제품이요, 발매된 지는 꽤 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사용 시 느꼈던 그런 느낌 위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저렴한 제품들이 대부분의 뭐 심박 센서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제품들 사이에서 비싼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워치 같은 제품들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매달고 꼬박 4일을 지내봤으니까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갈 길이 바쁘잖아요.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박스부터 한번 보죠. 중국발 저가형 스마트워치 치고는 박스 디자인이 꽤 준수한 편입니다. 확실히 생태계 제품이 아니고 샤오미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답게 박싱 디자인은 애플의 그것들과 유사하게 참 디자인을 잘 해놨어요. 비닐을 이렇게 개봉하고 나서 위로 빼주면 워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워치를 빼고 나서 이 아래 박스 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여기저기 뒤적거리라고 거의 찢을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열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 열으라고 시계 마크가 있네요. 참 예전에 이런 거는 아무리 작게 그려놔도 전부 다 잘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네도 이제 늙었어? 안에는 두툼한 설명서 하나랑요, 충전 연결잭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전 크레드는 반대쪽은 A타입이고요. 본체랑 연결하는 방식은 자석은 아니네요. 일반 미밴드 충전 부착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끼워서 고정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죠. 외관은 강화 플라스틱을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약간 아이플레이 30에 사용됐었던 하우징 재질과 유사한 모양새이고요. 때문에 이게 메탈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워서요,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질감적으로도 그렇고요. 해외 몇몇 리뷰 자료에서도 플라스틱을 명시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플라스틱 하우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작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도구로는요, 이 우측에 있는 버튼이 유일하고요. 이 부분은 내구성을 고려를 해서 알루미늄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계줄은 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들에 많이 사용되는 22mm, 20mm, 18mm 같은 범용 규격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모양의 규격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시계줄은 애플워치 같은 독자 규격인데, 그런데 뭐 사실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도 범용 규격이 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서드파티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샤오미 미워치 라이트가 독자 규격이다. 글쎄요, 일단 국내에서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왜 굳이 이런 독자 규격을 이용을 했을까? 설마 샤오미가 자국에서는 애플만큼 파급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덕분에 이 독특한 줄도 각도로 인해서 바닥에 이렇게 정면으로 놓을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때문에 충전 크레드를 연결 시에 이렇게 충전량과 가로 모드로 시계를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 충전할 때랑 비슷한 색상, 비슷한 화면의 디자인을 띄워주고 있죠.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탁상 시계용으로는 뉘어놓는 것보다는 세워놓는 게 더 잘 보이긴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34.66mm, 세로 41.23mm, 두께는 센서 포함해서 12.48mm 정도로 책정이 되고요. 무게는 스트랩 제외 22g 정도, 스트랩 포함 35g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 SE가 40mm 모델의 경우 스트랩 제외하고 약 시계 무게만 36g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 두 시계를 번갈아 가면서 착용해본 느낌으로는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15g의 무게 차이가 착용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느껴졌어요. 뭐랄까, 약간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요, 밖에서 차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벗어놓고 거치해놓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미밴드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핏 같은 것들은 그냥 내 외부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그냥 끼고 있는 거,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워치 라이트는요, 그 중간 어딘가의 포지셔닝을 가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좋게 요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무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없는 편이라서 항상 매달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불편함 없이 운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체크,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기기,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 밴드에 비해서 특별하게 기능적으로 더 나은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배터리도 많이 먹고요. 반대로 스마트워치에 비해서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거기다가 기능도 약간 너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도 스마트워치도 아닌 그런 이도저도 아닌 아쉬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 320x320 TFT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상하가 6mm, 좌우가 4mm 정도로 상당히 광활한 편이고요. 전체 화면을 다 채웠을 때 비율은 약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젤이 광활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하려면 외부 백그라운드가 블랙인 워치 페이스를 해놓고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OLED가 아닌 LCD가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광원으로 인해서 검은 부분이 살짝 어두운 회색처럼 비춰져서 보이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디스플레이를 보면 볼수록 뭔가 싼 티가 나는데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베젤의 사이즈는 줄이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상하 베젤과 좌우 베젤의 사이즈만 좀 맞추고 디스플레이 엣지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떨어지게 말고 동그랗게 사이드만 살짝 말아놨어도 참 괜찮은 인상을 줬을 것 같은데, 가격이 뭐 가격인지라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방수 등급은 OATM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렵죠? OATM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수심 50m 정도에서 방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50m라는 기준이 조류라든지 이런 영향들은 전부 다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영향 없이 수심 50m로 내려갔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실사용에 있어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5화 정도다 라고 한다면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었을 때의 수압, 샤워기에서 쏘는 물의 수압,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이빙, 잠수 등 하드한 활용에서는 어려운 수준의 방수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손을 닦을 때도 직접적으로 물에 닿게, 샤워기 물살이 강하게 닿게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기능상 사용상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어요. 배터리는 230mAh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는요, 완충 상태에서 하루 30분 정도 도보로 걸어다니는 운동 정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30분 정도 GPS를 활용을 해서 운동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준으로 하루 기준 15% 정도 배터리가 소모가 됐어요.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는 실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동일 패턴으로 사용을 했었던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하루에 소모가 됐기 때문에요, 이 녀석의 배터리 효율이 이런 스마트워치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래가는 편이고, 반대로 밴드류, 핏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가는 그런 중간에 어디인가의 제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서는 GPS, 심박 측정을 위한 PPG 센서,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나침판, 고도계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테스트 시에 대부분 애플워치와 비슷한 결과값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AP의 처리 성능 때문에 그런 건지 일부 상황에서는 나침판 센서가 애플워치와 세부 결과값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UI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요, 이상할이 많지
UI상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자제가 되어 있어요. 워치페이스에서 지금 좌우측으로 돌릴 때도 제스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이 변경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옆으로 화면을 넘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스처 후에 바로 다음 화면을 띄워주는 모양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버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메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위에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는 부분, 고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UI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저가형 제품을 만들 때는 AP가 저가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웨어 성능이 발목이 잡혀서 괜히 어설프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려고 했다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는데 버벅버벅 거린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용자가 이거 되게 느린데? 왜 이렇게 버벅거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때문에 조금은 딱딱한 인상을 주긴 하지만 더 실용적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LCD이기 때문에 AOD는 당연히 제외, 플러스 노크온 기능도 빠져 있고요. 손목을 들어 올려 디스플레이 확인 기능은 다행히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워치페이스를 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메뉴로 진입,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의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가 사용이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경우에는 손전등 기능, 화면 잠금, 방해 금지, 기타 세팅 등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워치페이스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돌렸을 때는 심박수, 수면, 날씨, 운동기록, 미디어 패널 등을 바로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치페이스에서 버튼을 클릭 시에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메뉴는 아이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콘이 전체적으로 알아먹을 만은 한데요. 제가 이 제품을 한 일주일 정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메뉴들 몇 가지들은요. 아직도 이게 뭐지? 라고 약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이콘만 띄워놓으려고 했다면 아이콘 디자인을 상당히 신경 써가지고 직관성이 높게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편차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별로 그렇게 직관성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제 기능도 한번 살펴봐드려야 하는데 이런 저렴한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대다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기로 하고요. 이걸 좀 축약을 해가지고 이 아이와 다른 아이의 기기적인 좀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저렴한 스마트워치랑 이런 애플워치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차이가 나는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전화 알림 오는 부분에서요. 통화 받기는 안 되고 통화 거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람은 스마트폰 내 알람 말고 워치 자체에서도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알림을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여기 상단 보시면요. 조도 센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설정에 들어가면 온으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도 센서가 썩 영리한 편은 아니에요. 자, 보시다시피 햇빛 바로 아래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인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요. 또 하나, 전체 밝기도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라서 요거를 갖다가 최대 밝기인 6으로 올려도 그렇게 썩 시인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제품입니다. 반대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LCD 모델의 한계치를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조도 센서가 좀 멍청하기 때문에 밝기를 충분히 못 낮춰주기도 하고 뒤에 백라이트 때문에 이게 이제 자다가 한 번이라도 알림 때문에 켜지잖아요. 그러면 눈뽕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면 인식이요. 며칠은 정상, 며칠은 좀 비정상으로 체킹이 돼요. 비율로 따지자면 정상, 비정상이 약 7대3? 지금 보시면 애플워치랑 비교시 차이가 나는 이틀이고요. 지금 여기에 애플워치상 나타나 있는 게 제가 실제 수면한 시간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 12시간. 제가 그래도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자진 않거든요. 얘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그냥. 어떤 이유도 변명도 갖다 붙이지 마. 다섯 번째, 이 제품과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알림이 울리면 제가 이미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워치에서는 알림을 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알림이 와도 여기에 띄워주지를 않거든요. 그런 반면 얘는 여기에서 오든 말든 제가 이걸 보고 있든 말든 무조건 띄웁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한 개도 씹는 것 없이 전송은 꼬박꼬박 제대로 합니다. 단 알림이 울릴 때 시인성 측면에서 그림 표시는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아이콘 표시도 안 되고 한글인데도 가끔 글씨를 못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든 동일한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져요. 메시지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랄까, 이걸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애플워치에서 알림
알림이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앱에서 이런 알림이 왔다. 내용을 확인하려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들어라. 이런 느낌 정도로 다가옵니다. 진짜 텍스트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여섯 번째, 스트랩 길이, 간격, 착용감 다 나쁘지 않은데요. 딱 하나, 이 나무 스트랩을 잡아주는 요 골이 너무 빡빡합니다. 반드시 착용 전에 위치를 잡아 넣어야지만 끼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착용 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빡빡한 편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알림은 몇 글자 제외하면 대부분 한글 표시를 제대로 해주는데 내부 메뉴는 한글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알아먹을 정도의 단어만 써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영어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 영어만 보면 약간 울렁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울렁거려. 이 돼지야.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여덟 번째, 수면시 방해 금지 모드. 그거 아시죠? 그 모드가 얘랑 연동이 안 됩니다. 가령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요, 방해 금지 모드를 요 애플워치에서 키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어서 수면 모드로 바로 진입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워치 따로, 스마트폰 따로입니다. 때문에 원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수면 시간을 설정을 해놨을 때 해당 수면 시간에는 방해 금지 모드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 전 45분 전에는 이게 이제 알람은 날라오긴 하는데 화면으로는 안 보이게끔 하나의 락 스크린을 더 씌워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딱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알람이 같이 오프 세팅이 되는 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깜빡하고 방해 금지 모드를 만약에 안 켜고 잠에 들어가셨다. 이게 힘들게 잠들었는데요. 혼자 징하고 울리면서 화면 띄우고 눈도 오지고 그러면 잠이 팍 깨면서 스트레스가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불편하다라기보다는 대충 사용해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친절함이 좀 부족하다? 혹은 안 했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스마트폰의 OS가 안드로이드일 때에 비해서 이 iOS 사용자들에게는 상당히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이 됩니다. 일단 알림 메시지부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라고 모든 메시지가 끝까지 출력되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iOS에 비해서는 2배 이상 확연히 많은 글자 수가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알림 설정을 할 때에도 iOS 같은 경우에는 전화와 기타 두 개로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알림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요거 어플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알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제가 생각했을 땐 요거는 특이점이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만약에 구매하실 분들에게 있어서 약간의 제스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메뉴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이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상위 메뉴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UI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메뉴 중에 이런 특정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어도 뒤로 가기 버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이걸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 버튼, 물리 버튼을 눌러가지고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 등 UI가 살짝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안 나와도 됐더라고요. 자, 보시면요, 바둑판 모양의 요 메뉴에서 세부 메뉴로 진입을 한 경우에는 이 위에 버튼이 있던 없던 간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스와이프하는 제스처가 상위 메뉴로 올라가는 기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지는 게 보이시죠? 제가 한 3일째 되는 날에 발견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이거를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안내사항이 나와있지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알게 된 기능이니까요, 아직 모르고 계셨던 구매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만한 기능이네요. 오케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국 브랜드 샤오미사의 저가형 스마트워치 미워치 라이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마감 퀄리티, 가벼운 무게 때문에 기존의 미밴드를 사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밴드에 비해서는 살짝 커진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쾌적하게 컨트롤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미밴드에 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은 무게, 마지막으로 기존에 쓰고 계시던 앱과 데이터를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꽤나 매력적인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폰과 애플워치, 그리고 갤럭시와 갤럭시 워치, 이렇게 깔맞춤을 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알아서 연동해주는 편의성 측면, 그 측면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단돈 5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팀키를 만든 건지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제품이죠. 샤오미 생태계의 GTS2 미니, 이 제품이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탓에 그냥 나오자마자 조용히 묻혀버린 그런 짠한, 좀 안타까운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5만원,
5만 원이면요 여러분들 미밴드랑 가격 차이도 그렇게 별로 나지도 않고 가격 대비 퀄리티로는요 굉장히 뛰어난 편에 속하거든요. 입문용으로 스마트워치를 한번 즐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르셔도 괜찮을 만한 제품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